오늘의 이야기. 호패 500년의 속박 영혼을 기록하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제1부 설계된 굴레, 당신의 이름은 누구의 것인가? 오늘 지갑 속에 든 주민등록증을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열쇠 자리의 숫자와 이름 그리고 주소. 이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당신의 존재를 국가에 증명합니다. 그런데 500년 전 조선에도 이와 똑같은 목적을 가진 작은 나무 조각이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매달려 달랑거리던 그 조각은 누군가에게는 가문의 자부심이었지만 대다수의 백성에게는 피할 수 없는 쇠사슬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설화에서는 조선판 주민등록증 호패 속에 숨겨진 지독한 통제의 역사와 그 속에 새겨진 계급의 차가운 진실을 들여다봅니다. 이야기는 1413년 조선의 기틀을 다진 철혈 군주 태종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누가 칼을 들 것인가? 누가 세금을 내어 나라 곳간을 채울 것인가? 당시 백성들은 세금을 피하려 깊은 산속으로 숨거나 노비로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국가 입장에선 백성이 곧 돈이자 군사력인데 누가 어디에 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태종은 선포합니다.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허리에 호패를 차라. 이것이 바로 조선을 거대한 기록의 감옥으로 만든 호패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태종은 이 법을 시행하며 사람을 세는 것이 곧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호패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백성의 몸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었습니다. 호패는 마패보다 더 잔인하게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어떤 계급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재질부터 차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2품 이상의 고위 관직자는 코끼리 상아나 솥불로 만든 호패를 찼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나는 상아 호패는 그 자체로 귀족의 징표였죠. 중급 관리들은 결이 곱고 단단한 회양목으로 만든 호패를 사용했습니다. 일반 양인과 노비들은 흔하디흔한 배나무나 버드나무 조각을 찼습니다. 비가 오면 썩고 손때가 묻으면 검게 변하는 이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이 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허리춤에 매달린 조각이 나무냐 뼈냐에 따라 세상의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재질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호패가 없으면 한양 땅을 밟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1413년 태종은 매우 엄격한 명령을 내립니다. 도성의 성문은 물론 나루터와 다리마다 군사를 배치해 호패가 없는 자는 아예 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호패는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길을 가기 위한 통행 허가증이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나무 조각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신분증보다 훨씬 더 집요한 정보들이 새겨졌습니다. 이름과 출생 연도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본관 어디 씨인지 어디 김씨인지 당신의 뿌리를 명시했습니다. 외모의 특징 키가 몇 척인지 얼굴에 흉터가 있는지 수염은 났는지까지 적었습니다. 사진이 없던 시대 도망자를 잡기 위한 조선판 몽타주였던 셈입니다. 특히 노비의 호패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리고 거주지가 어디인지가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노비에게 호패는 신분증이 아니라 언제든 주인이 찾아낼 수 있게 하는 물건표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종의 야심찬 계획과 달리 백성들은 호패를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호패법이 시행되자 전국의 백성들이 호패를 강물에 던져버리거나 산속으로 도망쳤다는 기록이 가득합니다. 왜였을까요? 호패를 차는 순간 국가는 당신에게 군역과 요역을 요구할 근거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호패는 내가 여기 살아있소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를 데려가 부려먹으시오라는 항복 문서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호패법은 백성들의 극렬한 저항 때문에 조선 500년 동안 무려 4번이나 폐지되었다가 다시 시행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국가와 백성 사이에 가장 치열했던 숨바꼭질 그 중심에 호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패는 살아있을 때만 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호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국가에 반납되어 장부에서 그 이름을 지워야 했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철저한 시스템에도 빈틈은 있었습니다. 국가가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려 할수록 백성들은 이름을 숨기고 가짜 신분을 만드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호패를 위조하고 신분을 세탁했던 조선판 범죄 스릴러 유령 인구와 가짜 호패의 기막힌 일화들을 공개합니다. 당신이 알던 조선이 얼마나 지독한 감시 사회였는지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2부 보이지 않는 자들의 반란, 조선판 신분 세탁.
한 남자가 어두운 방 안에서 칼을 들고 나무 조각을 깎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죽은 이웃의 이름을 새깁니다. 내일이면 그는 군대에 끌려가는 대신 죽은 사람의 신분으로 숨어 살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남자의 허리에 번호를 매기려 하자 조선 땅에는 기록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유령 인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마패보다 치열했던 기록의 전쟁, 호패 위조와 신분 세탁의 세계를 파헤칩니다. 호패법이 강화될수록 위조 기술은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사진도 지문도 없던 시대, 백성들은 어떻게 국가를 속였을까요? 가장 흔한 방법은 호패에 새겨진 나이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군역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40대 남자가 호패의 숫자를 슬쩍 깎아 60대로 둔갑하는 시기였죠. 상서원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것이 아니라 솜씨 좋은 목수가 몰래 깎아 만든 사사로운 호패가 암시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관아의 직인을 가짜로 찍는 것은 기본이었죠. 상하 호패를 찰 수 없는 신분이면서도 뼈나 단단한 나무를 갈고 닦아 멀리서 보면 상하처럼 보이게 만든 짝퉁 상하 호패도 등장했습니다. 조선판 명품 위조였던 셈입니다. 위조의 광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470년경 기록에는 차마 믿기 힘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일부 백성들이 귀한 상아나 솥불 호패를 흉내내기 위해 무덤에서 파낸 시신의 뼈를 깎아 호패를 만들다 적발된 것입니다. 뼈로 만든 호패는 하얗고 매끄러워 멀리서 보면 귀족의 상하 호패와 구분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신분을 속이기 위해 죽은 자의 유골까지 이용했던 서글프고도 섬뜩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위조보다 더 대담한 것은 아예 타인의 삶을 통째로 훔치는 신분 세탁이었습니다. 군역을 피하려는 자들이 이미 죽었으나 아직 장부에서 지워지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샀습니다. 국가 장부에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 이름으로 호패를 새로 파서 활보하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세탁은 세도가의 노비로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양인보다 힘 있는 대감집의 노비가 되어 호패를 숨기는 것이 차라리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느니 대감집에 몸을 맡기겠다는 서글픈 선택이었습니다. 국가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호패를 잡아내기 위해 수사 기법을 고도화했습니다. 호패 뒷면에는 단순히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검다, 수염이 적다, 왼쪽 뺨에 흉터가 있다 같은 구체적인 특징을 적어 넣었습니다. 검문소에서 관리는 남자의 얼굴과 호패의 기록을 대조하며 흉터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가짜 호패를 차다 걸리면 본인만 처벌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고을의 수령, 마을의 이장, 심지어 이웃집 사람들까지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감시의 눈길을 국가가 아닌 이웃에게 맡긴 잔인한 시스템이었죠. 숙종실록에는 기가 막힌 기록이 등장합니다. 한 지역의 인구를 조사했더니 장부상에는 수만 명인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그 절반도 안 된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백성들이 호패를 산속에 묻어버리고 도망치거나 승려가 되어 머리를 깎고 절로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종이 위에 숫자를 지키려 했고 백성들은 그 숫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호패는 정의로운 신분증이 아니라 국가와 백성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불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저항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1434년 호패를 차면 군대에 가야 했던 수천 명의 양인 남성들이 돌연 행방을 감춥니다. 그들이 간 곳은 깊은 산속의 절이었습니다. 군역을 피하려 집단으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종 임금은 나라를 지킬 장정들이 모두 절로 가버리니 이를 어찌할 꼬라며 크게 탄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훔쳐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은 가문이 아니라 그저 하루의 평온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이 가짜 호패의 유행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철저했던 계급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돈만 있으면 양반의 호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돈으로 신분을 샀던 조선의 대격변과 호패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기록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00년의 속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제3부 무너진 벽, 기록이 남긴 유산. 조선 후기의 어느 장터 한 몰락 양반이 허리춤에서 조심스럽게 상하 호패를 꺼내 놓습니다. 그 앞에는 돈은 많지만 뼈대 없는 집안의 상인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호패가 팔리는 순간 상인은 양반이 되고 양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국가가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호패는 역설적으로 조선의 견고한 계급의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늘 최종장에서는 호패가 가져온 신분 제도의 대격변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 손에 든 주민등록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추적합니다. 조선 후기 전란과 기근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자 조정은 궁여지책을 내놓습니다. 돈을 내면 명예 관직을 주는 공명첩을 발행한 것이죠. 이제 돈만 있으면 누구나 관직을 얻고 그에 걸맞은 고급 재질의 호패를 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놀라운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1800년대 초반 조선의 어느 특정 지역 호적을 분석해보니 기이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던 양반 비중이 이 시기에는 무려 주민의 70% 이상으로 치솟아 있었던 것이죠. 실제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돈을 주고 양반 호패를 사거나 족보를 세탁한 결과였습니다. 허리춤의 호패가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밭을 갈던 농민이 오늘 아침 상 하나 뿔로 만든 호패를 허리에 차고 나타나는 기막힌 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호패는 더 이상 실제 신분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돈의 위력을 증명할 뿐이었죠. 기록을 통해 세상을 통제하려 했던 태종의 꿈이 기록을 사고 파는 자본의 논리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호패법의 붕괴는 조선 사회에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돈을 써서 양반 호패를 얻자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갈 일반 백성이 사라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온 나라가 양반이었지만 실제 국가는 텅 비어버린 것이죠. 국가는 더 이상 호패만으로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록이 거짓이 되었을 때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마비되는지를 조선은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습니다. 마침내 1894년 갑오개혁의 물결이 몰아칩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입니다. 신분이 사라지자 신분을 증명하던 호패도 그 존재 의미를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옥죄던 나무 조각들을 불태우거나 강물에 던졌습니다. 500년 넘게 조선 남성들의 허리춤을 지켰던 호패는 그렇게 역사의 수장고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통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패 대신 종이로 된 민적이 생겨났고 이는 근대적인 호적 제도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재질은 바뀌었지만 국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정교한 주민관리 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 지문 날인, 그리고 모든 이동 경로를 기록하는 행정망. 전문가들은 이것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 호패를 통해 다져진 행정적 집요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가 발급한 작은 카드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국가는 그 기록을 통해 우리를 관리합니다. 마패가 소수 권력자의 특권이었다면 호패는 평범한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그 작은 조각 안에는 누군가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록됨으로써 보호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록됨으로써 속박되기도 합니다. 500년 전 이름 없는 백성이 찾던 낡은 나무 호패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진정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기록하는 자의 것입니까? 조선판 주민등록증 호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설화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